화려한 왕궁의 대청전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성녀 프리아는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자신의 약혼자였던 제1왕자를 응시했습니다. 왕자는 혐오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파온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너는 인형처럼 완벽할 뿐 사랑스러움이라고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구나. 프리아의 부모님은 고개를 돌린 채 딸의 비극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프리아는 그저 가문의 명예를 높여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왕폐하의 뜻대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이웃나라 파나코르타와 비밀리에 양도 계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프리아는 단 한 개의 작은 가방만을 든 채 성문을 나섰습니다. 성벽 뒤에서는 여동생 미아가 눈물을 흘리며 언니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마차는 덜컹거리며 국경을 향해 차가운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돌아갈 집도 나를 기다려줄 사람도 없구나. 수일간의 거친 여정 끝에 마차는 드디어 파나코르타의 국경에 도달했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병사들은 무례하게 굴기는커녕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국에서의 멸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프리아는 미세하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파나코르타 왕국은 고국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마차가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꽃잎을 던지며 성녀의 도착을 기뻐했습니다. 왜 이들은 버려진 나를 이토록 환영하는 것일까? 마침내 마차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파나코르타 왕성에 도착했습니다. 프리아가 마차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에는 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한 남자가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스발트 왕자는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성녀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프리아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다정한 어조에 심장이 작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팔려온 몸일 뿐입니다. 저에게 예의를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스발트의 눈빛이 순식간에 진지해지며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산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초대한 것입니다. 프리아는 그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왕국은 지금 평화로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어둠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성 외곽에서는 정체 모를 마물들이 밤마다 마을을 습격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발트는 프리아에게 왕국을 지키기 위한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녀로서의 제 의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오스발트는 그녀에게 안락한 방과 따뜻한 음식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프리아는 침대에 앉아 처음 느껴보는 푹신한 감촉에 당황했습니다. 고국에서는 늘 딱딱한 돌바닥에서 기도하며 밤을 지새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부모님과 자신을 아껴주던 동생 미아를 떠올렸습니다. 언니가 없는 그곳에서 미아는 과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때 프리아의 방문 밖에서 기이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프리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성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프리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지팡이를 움켜쥐고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기 힘든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검은 연기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마물이 오스발트 왕자를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프리아는 이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환영해준 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파나코르타 성의 아침 햇살은 고국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따사롭고 포근했습니다. 프리아는 침대 옆에 놓인 새하얀 드레스를 매만지며 이 낯선 호의의 이유를 곱씹었습니다. 버려진 성녀에게 이토록 화려한 방과 옷이 주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정중한 노크 소리에 프리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오스발트 왕자였으며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프리아가 잠을 잘 잤는지 물으며 그녀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프리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친절이 어색해 대답 대신 그저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오스발트는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축복이라며 웃었습니다. 고국에서 귀여운 구석 없는 인형이라 불리던 그녀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대화도 잠시 성 밖에서 거대한 마력의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발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기사단이 마물을 막으러 나갔음을 알렸습니다. 국경 근처에 출몰한 마물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흉폭한 기세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프리아는 자신의 성녀로서의 힘이 이 나라를 도울 수 있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오스발트에게 자신을 전장 근처의 재단으로 안내해달라고 조용히 요청했습니다. 왕자는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프리아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말을 달려 왕국의 외곽에 위치한 고대 신전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기사들이 마물의 불길에 휩싸여 고전하는 처참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재단에 도착한 프리아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돌판 위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녀가 숨을 깊게 들이쉬자 주변의 공기가 신성한 마력으로 진동하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국에서는 금기시되었던 전설의 광역정화 술식을 그녀는 거침없이 전개했습니다. 오스발트는 전설 속에서나 보았던 거대한 마법진이 하늘을 뒤덮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프리아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빛의 줄기들이 전장을 가로지르며 마물들을 타격했습니다. 빛에 닿은 마물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하얀 가루가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술식을 마친 프리아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했고 오스발트가 재빨리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속삭였습니다. 프리아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짐을 느꼈습니다. 기사들은 멀리서 신비로운 빛의 주인을 바라보며 진정한 성녀의 강림을 찬양했습니다.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프리아는 오스발트에게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표정이 없고 인형 같아서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녀의 말에 오스발트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프리아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은 인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소중한 은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프리아의 무미건조했던 일상에 오스발트라는 따뜻한 색채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오스발트는 국경 너머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프리아를 버린 고국 제르마니아에서 그녀의 힘을 시기한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프리아는 이제 자신을 지켜준 이들을 위해 그 음모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오스발트는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기사로서의 맹세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프리아를 위해 연회를 준비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아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것의 즐거움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성의 외곽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 그림자의 손에는 프리아의 마력을 강제로 봉인할 수 있는 고대의 저주받은 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프리아는 자신을 노리는 이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새로운 고향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프리아가 떠난 고국의 왕궁은 이제 차가운 정적과 부패한 공기만이 가득합니다. 미아는 언니를 팔아넘긴 부모님이 연회장에서 웃으며 술을 마시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그녀의 손에는 언니가 남기고 간 낡은 리본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어져 있습니다. 미아는 이 썩어빠진 가문과 왕국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단검을 품에 갈무리하며 언니를 되찾기 위한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성녀를 판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며 프리아의 이름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언니가 그동안 짊어졌던 고통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으며 눈물을 삼킵니다. 한밤중 미아는 가문의 비밀 금고에서 성녀의 기록이 담긴 고문서를 훔쳐냅니다. 그 문서 안에는 프리아의 힘이 단순한 성력이 아닌 가문의 생명을 갉아먹는 희생이었다는 진실이 적혀 있습니다. 미아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고 언니가 있는 파나코르타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같은 시각 파나코르타 왕국의 프리아는 오스발트와 함께 평화로운 아침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물의 위협이 사라진 왕국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스발트는 프리아에게 자신이 직접 키운 작은 꽃 한 송이를 수줍게 건넵니다. 무표정하던 프리아의 얼굴에 처음으로 아주 작고 가녀린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그 미소를 본 오스발트의 심장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크게 고동칩니다. 프리아는 이제 자신이 도구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프리아는 고국에 홀로 남겨진 여동생 미아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지우지 못합니다. 그때 파나코르타의 국경을 넘어 한 전령이 다급하게 왕궁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전령이 가져온 것은 비밀스러운 문장이 찍힌 한 통의 낡은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건네받은 프리아는 그것이 미아가 쓴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손을 떱니다. 언니, 내가 곧 갈게.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라는 짧은 문장에 프리아의 심장이 울컥합니다. 성녀로서 감정을 억눌러왔던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맑은 눈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오스발트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으며 묵묵히 곁을 지켜줍니다. 프리아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가득 찬 눈으로 국경 쪽을 바라봅니다. 고국의 숲을 헤치며 말을 달리는 미아의 앞길에도 밝은 달빛이 길을 비춰줍니다. 부패한 고국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정의가 싹틀 준비를 마칩니다. 파나코르타의 국왕도 미아의 소식을 듣고 그녀를 정식 귀빈으로 맞이하라고 명합니다.
며칠 후 성문 너머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한 기사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프리아는 성문 앞까지 직접 마중을 나가 숨을 헐떡이며 기다립니다. 말이 멈추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미아가 말에서 뛰어내려 언니를 향해 달립니다. 두 자매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으스러질 듯이 껴안고 오열합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가 자매의 따스한 체온 속에서 눈 녹듯 사라져갑니다. 미아는 언니에게 훔쳐온 고문서를 건네며 가문의 저주를 함께 풀자고 제안합니다. 프리아는 이제 타인을 위한 희생이 아닌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위해 진정한 힘을 사용합니다. 오스발트 왕자는 미아에게 왕국에서 가장 안전한 거처와 기사단의 보호를 약속합니다. 파나코르타 전역에서 성녀와 그녀의 동생을 축복하는 거대한 축제가 열립니다. 프리아는 더 이상 감정이 메마른 인형이 아닌 사랑을 주고받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스발트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버려진 성녀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사랑과 용기로 완성된 전설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찬란하게 빛나는 희망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